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4월 1일입니다. 그죠? 4월 1일. 참, 3월 31일 날은 참 좋았는데, 또 4월 1일 날은, 그죠?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또 기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그것보다도 이제 셀트리온이 또 약간 악재라 하면 악재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악재가 아니긴 한데, 일단 그 이제 블록딜이 또 오늘 발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테마스색이 블록딜 한 그 부분과 또 우리가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지요? 네. 이따가 그 이제 말씀 좀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간단하게 어쨌든 시장 부분을 그래도 우리 왜 또 빠졌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수가 아무튼 오늘 이제 요 또 엉봉이 조금 나오면서, 그죠? 엉봉이 나오면서 또 모습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결국 못하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좀 하락을 하기는 했죠. 미국도 이제 결국은 코로나의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폈지만 주가는 또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바닥은 좀 하기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강하게 이제 주가가 들어 올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바닥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여전히 외국인들이 바닥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감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여기서 크게 좀 이루어질 그런 또 사항으로 전개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수 부분에서는 오늘 어쨌든 밀렸던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일본 니케이가 하락으로 크게 좀 전환이 되면서, 그죠? 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이 좀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도 또 유럽 국가들의 선물도 마찬가지로 3, 4% 하락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을 때, 결국 이제 일본이 그 장중에 이제 도쿄를 봉쇄를 할 수도 있다. 그죠? 저번에 미국도 트럼프가 뉴욕 시를 봉쇄를 할 수도 그런 말을 또 했듯이, 일본도 이제 그런 말이 돌았어요. 돌았는데 결국은 일본 또 도쿄시에서는 아무튼 또 부인을 하는 그런 말을 기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봉쇄 쪽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그죠? 또 가서도 안 될 것이고, 그죠?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래서 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일본 시장이 좀 우려가면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따라서도 이제 움직인 게 아닐까.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이제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수급 부분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장에 오히려 수급이 크게 더 망가진 게, 결국은 개인들이 오늘도 1조 1,500억을 매수를 하고, 코스닥은 1,000억이니까 크진 않았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5,700억.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사실은 3월달 중순 이때보다는 좀 적기는 줄었어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기본이 1조 요 전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7,500억이면.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오늘 연기금도 장 막판에 좀 던졌고, 또 투신들, 보험, 그죠? 또 금융투자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던졌던 부분이 결국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에 대한 봉쇄가 됨으로써 또 우리 임급 근접에 있는 국가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을 조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다시 이제 장중에는 이제 1%대 중반, 현재 한 2.5%대 중반에서 조금 하락합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좀 하락을 했는데 폭 자체는 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일본이 4.5%, 그죠? 니케이가 4.5%, 그러니까 장중한테 또 거의 5% 넘게 갔다가 좀 땡겼고, 우리는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3.9, 또 코스닥도 3%, 그죠? 거의 한 3,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예탁금도 어제 오늘 이틀 좀 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또 신용도 많이 좀 줄기는 했어요. 그죠? 일단 유가가 20달러를 지키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유가가 20달러를 깨면 또 미국도, 그죠? 글로벌 주식시장도 한번 약간 또 한 단계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런 상황에서 그죠 주가가 좀 움직였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지수관련 대형주도 그렇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게 이제 또 우리의 셀트도 또 헬스케어도죠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데 다행히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가 그죠 뭐 어쨌든 30포인트대 중후반에 상승했지만 또 셀트나 헬스케어는 상한가였으니까요. 그런 이제 오늘 요 블록딜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요게 좀 내일 좀 시장이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듣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단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일단 차트 한번 보겠지만 뭐 전략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축 주식인데 뭐 단기를 그러나 결국은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죠 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우리가 요 수급은 이따 좀 보고요. 자, 근데 이제 지수가 어쨌든 뭐 오늘 여기서 이제 주봉상 이제 어쨌든 그래도 어제 좀 오르고 오늘 어제 주가를 낮게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양봉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의 주봉 또 월봉도 어쨌든 뭐 3월달에 꼬리를 길게 단 월봉이 이제 지금 응봉이지만 주봉상으로는 지수가 그죠? 조심스럽지만 그죠? 좀 저점을 약간 하게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주식시장은 항상 그죠? 또 미리 먼저 하락도 하지만 또 상승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로 넘어와서 우선은 셀트를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068270. 최근에 또 막, 어제는 흥분해가지고, 그죠? 막 또 사고 싶었죠? 그죠? 근데 또 오늘은 또 이제, 겁이 나죠? 그죠? 그래서 저축을 조금씩 저축을 들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셔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물론 또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또 어제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제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할 거예요. 평균 단가를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제는 이제 어쨌든 주가가 일봉부터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 어제 급등의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죠? 오늘은 또 급락에, 그죠? 급락에.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어떻게 뭐 천당과 지옥을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상승 폭에 비해서는 뭐 한 10% 위에 있어요. 그죠? 어저께 한 23%, 24% 상승을 했으니까, 그죠? 어저께 그렇죠? 어저께 23.78 상승했어요. 자, 오늘은 13.54. 그럼 한 10% 이상 벌었잖아. 아직도. 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오늘 이쪽 그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테마색이 블록딜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테마색이 블록딜을 했을 때는 좀 그죠? 과거의 추억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 우려를 조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해요. 또 시장에서는 그런 걸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렇게 하려고 한들, 그죠?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내일 이게 블록딜 가격을 보면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257만 주죠. 그죠? 7만 주. 그래서, 8에서 8.98% 정도, 그죠? 할인 가격을 뭐 9%까지 하면 가격적으로 한 18만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18만원. 그러니까 18만원 전후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요 박스권 하단 부분,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참 옆으로 세웠을 때, 그죠? 요 가격대니까, 요 가격대. 그러면 내일 뭐 여기서 더 내려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뭐 아침에 빠져본들 한 18만원대 요 초반 정도에서 스톱을 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응봉이 나오고, 이제 블록딜이 할 때 아침에 또 뭐, 거기에 또 공매들도 한번 밑에서 눌러서 한번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동안에 2018년도에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블록딜을 하니까 주가가 막 빠지더라. 일단은 주가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또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는 오늘 뭐 줄었고, 근데
거래가 어제 거래가 1100만 주, 오늘 뭐 거래가 얼마예요? 그죠? 오늘 그래도 뭐 520만 주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 블록딜 물량이 뭐 257만 주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거래가 만약에 그 당시에 거래가 안 될 때 상황에서의 블록딜의 물량은 컸지만, 그래서 하루에 어제 오늘 거래가 어제가 1100만 주, 오늘 뭐 500만 주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도 한번 볼게요. 자,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는, 아유, 이 자식이 또 이렇게. 자, 셀트리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상한가. 오늘 뭐 11.9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일 이제 블록딜 하면은 어쨌든 이 블록딜 가격 부분에서도 헬스케어도 뭐 한 72,000원 수준, 그죠? 7만원. 헬스케어는 한 221만 주죠, 그죠? 1623억 정도 된다고 하고, 셀트는 요 가격을 했을 때 이제 4680억인데, 그래봐야 이거 고점이에요, 고점. 그죠? 72,000원이니까 뭐 이 정도, 7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고점 위네, 그죠? 위. 그죠? 그럼 여기까지 뭐 저번에 주가 빠질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행히 어저께 급등을, 이게 뭐 약간 또 이럴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의심을 굳이 해본다면, 그죠? 의심을 굳이 해본다면, 지금 이 어저께 상한가를 쳤던 게 또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제 상한가를 쳐서 다행히 오늘 블록딜을 해서 그러면 다행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상한 안 쳤으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럼 큰일이잖아. 어제 셀트가 23%, 24% 급등을 안 했으면 또 오늘 블록딜을 했으면 내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죠? 그래도 최고의 휴식이라는 거, 용주라는 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돼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자, 주봉상 뭐 어제 그죠? 뭐 10만 원 근처.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도 이 정도면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뭐 살짝 또 위에서 센스가 발휘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죠? 그죠? 단기적인 부분으로서는 뭐 당연히 이제 헬스케어도 그죠? 어쨌든 뭐 9만원대 언저리면 8만원대 언저리면 그죠? 10만원대 언저리면 살짝 뭐 물량 추리해 보는 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죠? 그럴 필요 없겠다. 근데 이제 주가가 워낙 이렇게 단기로 급등을 하면 제가 이제 셀트는 중기 장기로 말씀을 드리지만 헬스케어나 또 뭐예요? 이쪽에 제약은 단기 중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로 좀 센스를 발휘한다면 뭐 그렇게 일부 좀 오늘 고점에 물량을 좀 살짝 정리를 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셀트는 그러면 셀트는 팔면은 못 산다. 팔면은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내일 마찬가지로 요 정도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위에서 물론 뭐 못 팔아서 아쉬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예를 또 말씀드리면 뭐 어제 그저께 급등 안 했으면 그죠? 안 한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도 이익이니까, 내일 빠져도 이익이니까, 그쵸? 내일 제가 빠지면 20% 빠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마음을 튼튼하게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최고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이런 데 흘러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뭐 하나 할 게 뭐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자, 먼저 셀트부터 볼게요. 그죠? 자, 최근에 이제 셀트의 수급이 지난주에 급증의 쇼커버를 하면서, 그죠? 쇼커버, 지난주에 뭐, 아무튼 60만 주, 50만 주, 15만 주, 15만 주, 12만 주, 어제 29만 주,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어쨌든 10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쪽에 이제 시티 창고하고 노무라 창고 쪽에서 10만 주를 샀잖아.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다 더하면 뭐 거의 블록딜 물량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그죠? 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주가가 뭐 23.78% 뜨면서 그런데 공매도를,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따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때는 공매도를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치고 공매도 막 쳐버리면 주가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도를 못 하잖아요. 오늘도 공매도가 몇 주예요? 오늘 만 71주예요. 죄송합니다. 2만 몇 주죠? 21,962주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를 못 치고, 그러니까 어제는 좀 많았던 부분에서는 또 이제
시장 조성자 부분, 조성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죠? 그게 매일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도 85,000주 매도. 기관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뭐 보험, 그러니까 액티브 애들이 좀 약간 판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약간 이제 블록딜에 대한 정보가 좀 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약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이제 연기금은 오히려 오늘 샀잖아, 그죠? 연기금은 그죠? 근데 이제 저번 10월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록딜을 했을 때 첫 번째 블록딜에서 연금이 매수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블록딜에서 연금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그래요. 오늘 이제 이게 시간 내로 뭐 블록딜 한다고 하니까 연기금이 저는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사오다가 한번 퉁 주가 여들이 조절할 때 액티브 친구들이 좀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연기금이라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다른 여타 이제 뭐 사학연금이 됐든 또 국민공제가 됐든 그죠? 이런 쪽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보면 이제 그 보험이나 투신 쪽에서 또 금융투자 쪽도 뭐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매도했던 보험도 좀 매도가 나왔고 투신도 매도가 나왔죠, 그죠? 근데 연기금은 1908년에 불구하고 오히려 셀트는 매수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죠? 또 이쪽에 금융투자도 매도를 해서 셀트가 뭐 2만 천지만 크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은 오늘도 어쨌든 뭡니까? 10만 주 이상 매수를 보여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연기금이 아무튼 오늘 전체 시장에서 크게 팔았지만 셀트를 매수했다는 부분에서는 내일도 블록딜 부분에서 250만 주, 257만 주니까 그죠? 지난 두 번째 블록딜 했을 때 한 30만 정도 매수를 해줬죠. 그래서 내일도 저는 연기금에서 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여타 또 부분도 좀 매수를 하겠지만은 그죠? 그렇게 본다면 크게 타격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헬스케어는 수급을 보면 091990. 자, 헬스케어는 이제 개인들이 오히려 좀 매수가 어제 오늘 컸어요. 그죠? 반면에 기관들이 매도를 좀 드러내고,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이제 어쨌든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최근 헬스케어는 그렇게 크게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는 반대로 금융투자애들이 또 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계 쪽도 뭐 조금 매도가 나왔을 거고 그죠? 그런 이제 외국계 쪽이죠. 외국인들이 그죠? 기관들도 좀 매도를 하고 개인들만 매수하고. 그래서 오늘 헬스케어는 워낙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단기에 오늘도 막 장기 급등했으니까 그죠? 거기서 좀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 근데 개인들은 요즘 보면은 헬스케어 살려고 돈 미는 것 같아요. 그죠? 단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죠? 중장기 차원에서는 셀트가 더 안전하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맞춰 가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요 부분에서 이제 헬스케어도 우리 차트를 봤으니까, 자 그러면 블록딜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짝 보면 어디 갔죠? 이걸 또 제가 준비를 안 했네. 오늘 저도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자, 나왔죠. 자,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과거의 그 테마스의 블록딜 현황을 보게 되면, 그죠?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테마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7.8%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7% 밑으로 낮출 수는 없어요. 만약에 테마스가 앞으로 판다면 0.8%는 팔 수는 있어요. 그죠? 6개월 이후에. 근데 이제 7% 밑으로 내려가면은 셀트리온의 이사를 박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 감시 요원에 이제 하나 이사를 박아 두지 않습니까? 근데 7% 미만이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7% 밑으로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어쨌든 지금 헬스케어는 이제 팔고 나면은 지분이 7.9%, 그러니까 7879, 뭐 둘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셀트는 이제 2018년 3월달에 224만 주를 한번 팔았어요. 그 다음날 주가가 한번 오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쭉 내려갔죠. 그죠? 그 이후에.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당시에는 사실은 코스피는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쭉 하락 추세를 탔을 거예요. 셀트는 이제 3월 달, 2월 달까지 올라가고 3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하락 추세를 탔죠. 그때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코스피 지수 자체의 추세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이때는. 이때도 이제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죠? 그런 이제 지금 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이런 그 악재가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8년도에는 이제 10월 달이었는데 이때는 339만 주였어요. 이때는 이제 뭐냐 하면 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때는 20 그때도 뭐 그 22, 3만 원대 이때였죠. 그죠? 근데 이때는 이제 뭐였냐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두 군데가 결국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뭡니까? 블록딜과 연동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오늘 257만 주죠. 그죠? 자, 지금은 주가가 일단 많이 하락을 해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뭐 주가가 좀 20일까지 기술적 반등을 주는 부분에서 또 특히 셀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이 이제 쇼크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지금 테마색이 또 이 시점에서 블록딜을 함으로써 좀 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밑에서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때와 다른 게 지금은 공매도를 금지시켜놨다는 뜻이에요. 그죠? 공매도를 금지 자체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매도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도 공매도가 2만 주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서 뭐 신규로 크게 공매도가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는 첫 번째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실적도 좀 안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이면은 결국 이제 3분기 그죠? 3분기잖아요. 3분기. 그죠? 그렇지. 2분기 실적이었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안 좋았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때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고 지금은 반대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때는 남들은 주가는 좀 위에 있을 때였고 지금은 주가가 뭐 1700인데 1600인데 여러분 그죠? 이 상황에서 여기서 블록들이 나왔는데 과연 이 블록들로 주가가 더 하락을 할까? 그죠? 근데 테마색은 왜 이 시점에 블록딜을 했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테마색 같은 경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급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급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손실이 크겠죠. 그죠? 근데 큰 상태에서 또 싱가포르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그죠?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하니까 뭐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국부펀드니까 테마색이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수익이 크게 난 셀트리온을 일부 좀 정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했던 쇼크업을 했던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죠? 된다는 측면에서는 테마색의 블록들과 연관이 시키면 된다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죠? 이 블록들 이후에 주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쇼커버를 했던 그 부분들 자체가 결국 뭐예요? 셀트리온 서회장의 뭐예요? 서회장의 인터뷰 내용. 그죠? 서회장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터뷰, 그죠? 이후에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이번 주든 또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향후 부분에서도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부분에 이런 부분에 또 긍정적인 작용이 된다면, 그죠?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아까 자전 막 돌리잖아요. 차명 계좌, 뭐 또 그죠? 이쪽에 뭡니까 뭐 시장 조성자, 그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되는 것이니까. 자,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290만 주, 220만 주. 그래서 그때와 다른 차이점은 이때는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서 무너졌을 때였고요. 셀트가 아니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600대에서 하락했을 때였잖아요. 2018년도니까. 또 10월 달은 또 뭐예요? 그죠? 셀트 입장에서는 실적도 별로 안 좋았지만 또 미중 무역, 그죠? 전쟁 부분에서 주가가 또 하락했던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었죠. 그죠? 18년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주가가 그때 2600이었다면 지금은 1600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블록딜 주가가 빠질까요? 또 실적 부분에서도 그죠? 사상 2분기 3분기면 셀트가 가장 실적이 안 좋았을 때의 실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지난해부터 턴라운드를 하면서
올 지난해 4분기, 3분기, 4분기 또 올 그죠? 3분기, 1분기 실적이 최고치에 분기 최고치로 지금 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블록딜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 없고 두 번째 내일 만약에 이제 이 블록딜 물량을 연기금에서 뭐 한 50만 주 정도 좀 가져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면 200만 주인데 이 물량은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어제 오늘 거래가 보세요. 거래가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큰 물량은 아니다.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선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일은 어쨌든 뭐 시장도 미국 시장이 많이 좀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오늘 하락을 해서 끝난다면 그죠? 그러면 뭐 반대로 지금 나스닥 선물 좀 안 좋으니까 내일 장중에 나스닥 선물 좀 괜찮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도쿄를 과연 봉쇄를 할까? 이 부분은 이제 도쿄가 좀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 두 종목 다 분명히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할인율이 8에서 뭐 9%요 사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헬스케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한 17만 8천 원 또 18만 한 2천 원 요 사이 그럼 18만 원 위에서 저는 끝날 것 같고요. 그죠? 그럼 18만 원 오면 내일 뭐야? 저축도 들어가 버리면 되지. 그리고 신규 나는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18만 원 왔잖아. 그죠?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누가 알았어요? 저도 몰랐잖아요. 그죠? 못 샀잖아요. 그럼 오늘 급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 호재로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나올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7만 2천 원대, 7만 3천 원대, 그렇게 내려오면 뭐 사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뭡니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정반대다. 그때 첫 번째 공매도도 금지 안 되어 있었다.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록딜을 하려면 보호 예수가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10월달에 돼서 이제 만약에 한다면 근데 7%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면 이제 셀터가 사이사를 빼버려야 되는데, 그쵸? 이사를 빼버려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조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이제 또 셀터의 이런 화려함을 보면서, 여러분들 들어왔던 분들, 주식이 이렇게 참 무섭구나 하는 걸 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죠? 좋지 않겠나. 자,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딜을 하든, 공매도가 뭘 하든지 간에, 셀터는 올해 요거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제 제가 이걸 하려는데 요거 사실 오늘 멋있게 하려고.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이 3월달에 셀터 헬스케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KTNG 내수주잖아. 넷마블 한진칼리아 뭐 지분 그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수, 넷마블이든 KTNG든 또 뭡니까? 셀트든 헬스케어든. 물론 이제 이쪽은 뭐 쇼커버 부분이겠지만 이쪽으로 사고 기관들은 뭐예요? 하이닉스, NC 이런 쪽으로 샀잖아. 삼성바이오로 샀네 기관들이 그죠? 뭐 이건 뻔한 거겠지. 그죠? 자, 차지해 두고. 근데 외국인들이 올해 이제 개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그죠? 현대차예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우량주를 산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 이 산업의 구도도 바뀌고요. 소비도 바뀌고요. 금융도 바뀌고요. 모든 게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업도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제가 왜 위기가 기회다. 그 기회의 최고가 누구라 했어요? 셀트라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그죠? 저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이 블록딜 부분이 어차피 거쳐야 할 그죠? 그런 또 하나의 장애물이어서 그 장애물을 거치다 생각하시고. 그럼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다음에 또 교육을 좀 할게요. 희망을 주려고 해서 앞에 이제 막 블록딜이고 주가 오늘 급락하고 여러분들 셀트 이게 뭐 하는 주식이지 그죠? 외국인들 이렇게 보세요. 사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죠? 개인들은 막 팔고 있는 개인이 제일 많이 파는 주식이 셀트 아닙니까? 자, 셀트리온이 뭐예요? 이거 R&D 그죠? R&D 투자의 국내 매출 1조 이상
뭐 1조 이상 안 하는 기업은 뭐 R&D가 더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2018년도에 2019년도에 3천억이 넘었죠. 한미가 2천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우량 제약사들, 그죠?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셀트는 보편적으로 2, 3천억을, 그죠? 뭐 2,500, 3천억 전후를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R&D 투자를, 그죠? 이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지금을 보고 하겠어요? 앞으로 2년,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업이니까 또 하나 더 말씀을 이제 있는데 그걸 제가 통과시킬게요. 그게 뭐였냐 하면 영업이익률이, 그죠? 제일 높은 회사가 지난해에 셀트리온이라는 거. 그래서 걱정을 크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일 시장만 조금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면, 뭐 아침에 오늘 뭐 13% 빠졌는데 내일 뭐 블록딜, 그죠? 할인율 가격이 뭐 8%, 9% 거기까지 빠지겠어요? 내일 한 뭐 5, 6% 빠졌다가 그때부터 올라오고, 그럼 한 5, 6 정도 빠지면, 그죠? 또 매수하실 분 계시면, 저축하실 분 계시면 저축을 들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힘든 시장. 어제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 오늘은 너무 속상하다. 그죠? 하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고점에 팔걸. 어제는, 아, 그때 한번 살걸.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서서히 고수가 되어 가야 합니다. 힘내시고, 내일만 잘 버티고, 금요일 날은 또 불금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천천히 하시자고.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할 투자들은 셀트에, 헬스케어에 투자하지 마. 다른 데 가서 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뭐 구독 말 안 하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 그것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